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리스크가 동반된 모멘텀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죠. 어쨌든 포항 영일만항을 2배를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사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흥구석유의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장 초반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외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영일만 이슈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리스크까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유가적인 측면이겠죠. 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의 변화까지 다뤄보면서 전반적으로 흥구석유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흥구석유의 차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막 시작하고 나서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재차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현재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장 초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뭐 종목마다 수급적인 특징이 다르게 존재를 하겠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 역시 변곡점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국인의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항 영일만항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부 역시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일만 대교의 신설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포항 앞바다의 유전에 대비해서 영일만항 2배 확장을 준비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일만 대교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C 사업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긍정적인 노력이 경제성과 입증이 되는 어떤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원유 테마라든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동해심의 유전 의혹을 떨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시추 위치를 선정하는 어떤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위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경제성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보도가 만약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뭐 흥구석유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유가의 동향 살펴봐야겠죠. 이 4거래일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준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이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소 리스크가 오프가 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오펙에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석유 1, 2 수요 전망치를 220만 배럴, 내년에는 180만 배럴로 유지를 했다. 다시 말하면 올해에도 석유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해주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일단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무역 수지가 잘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무역 수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잘 나왔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2월 12일 23시 30분인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 공급이 높으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게 된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원유 재고량 자체가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이 부분이 바로 흥구석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예측치와 실제에 대해서 값어치가 나오면, 결과값이 나오면
나오면 유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 5월 31일 같은 경우에 50.5에 대한 예측치를 보여줬는데 실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 결과가 4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또 이전치보다 높은 모습 그리고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서 유가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5월 1일과 6월 3일 모두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가가 80달러 후반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7월 1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지만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중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유엔의 학교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죠.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을 제기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 그리고 이란제 무기 공급선을 겨냥해서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7월과 8월 전당대회 전에 정치 일정 전에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시장에 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시장에 퍼지겠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흥구석유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비슷한 어떤 파동 흐름을 보여준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기간의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단기 과매수 구간이 도달하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항상 보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는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성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동반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의견이 되었다 때문에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5일선 구간에서는 5일선이 아니죠. 현재 보고 있는 구간이 11선입니다.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트리거 자체가 이 전쟁 리스크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터지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세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